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 저희 토크 IT는요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토크 IT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질문을 해야지 이 책에 나오는데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 그때 바로바로 댓글 써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은요 빅데이터 경영 4.0 방병건 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박민전 지금 막 만난 겁니다. 그죠? 아, 예. 우리 명함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네네. 자, 저자님 보니까 대학교 때는 응용 통계학을 하셨고, 예. 또 이제 인사 쪽에 담당자로서 전문가로 예. 하시다가 예. 이제 경영자도 하시고, 예. 경영자시고, 예. 세 가지. 그러니까 통계, 예. 분석, 또 인사, 네. 경영, 네. 세 가지 다 하셨습니다. 융합형 인재인데. 네. 이거 어떻게, 커리어를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살다 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책은 이번 첫 번째 책이십니까, 이게? 예. 네. 근데 어떻게, 대표하시도 바쁘실 텐데, 이런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제 제가 바로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하이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하이닉스의 이제 청주하고 이천에 있는 단지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네. 네, 거기에 가서 보니까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네. 이 회사가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관심이 없더라. 예, 그래서 그 데이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좀 2년 동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려고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니까요,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아,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챕터 4서부터 직접 직접 대표님에서 경영을 하시면서 직접 여러 가지, 출퇴근 버스서부터, 식단 관리서부터, 이런 모든 거에 우리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거죠. 그죠? 네. 데이터 분석한 그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 때는 인풋이 이제 자원이고, 네. 자원을 넣으면 제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대표님의 정의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인풋은 상상이고 아웃풋은 혁신이다. 네. 대표님의 오리지널입니까? 어디서 뺏기신 겁니까? 네? 대표님. 예. 아니, 왜요? 우리도 많이 뺏겨요. 어떻게? 예, 4차 산업혁명 이제 결국 그 사이버 세상과 그 피지컬한 세상, 물리적인 세상의 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드가 융합인데 그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과 물질 그리고 사람의 생각, 네.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융합되었을 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결국 빅데이터라는 거는 하나의 경영 혁신으로서 네. 아주 중요한 툴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아까 진짜 이거 대표 오리지널 레터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있는 문장인가요? 궁금했어요, 진짜. 저희 직원 생각입니다. 되게 멋있어요. 문제가 멋있어가지고요. 인풋은 상상이고 아웃풋은 혁신이다. 네.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상상을 잘 하려면 아이러니하게 상상하려면 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사실 데이터 분석하고 상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현장에서 데이터를 보지 않고 상상하는 거는 그냥 꿈이고, 그렇죠. 현장에서 네. 데이터를 보고 상상을 해야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 많이 안 하고 있죠, 지금요. 어떤 대기업 이제 SK도 하이닉스 쭉 보셨을 거고, 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경영도 하셨을 거고 네. 하시고 네. 있고 지금인데 어떻습니까? 필드에서 느끼시는 거는 경영자로서. 2012년부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도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이닉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하이스텍에서도 근무했었고 쭉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깜짝 놀랄 정도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표가 넘어갔는데 빅데이터는 원래 이제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속성인 볼륨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빅에서만 큰 데이터, 볼륨만 이렇게 큰 데이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서 이건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PC에 저장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렇죠. 네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물어봐서 알았었던 것들을 행동을 관찰하고 센서에서 느껴질 그 판단이 되는 것들. 그런 되게 그 데이터의 소스가 다양해졌다는 네. 요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벨리소테일 같은 경우는 속도죠. 이제 저희가 통신 케이블의 속도, 그 PC의 속도, 뭐 모바일의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보고서로 CEO까지 보고됐는데 뭐 며칠씩 걸리던 것들이 네네네. 리얼타임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경영의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져야 된다. 네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 세 가지에 모두 주목을 하고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어떤 저성장 시대라든지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속성이 뭐 유연성이라든지 스피드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네.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아주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대표 실제로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하신 예. 사례로 바로 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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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근데 그 전에 먼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뭔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여기는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어떤 거를 측정을 해야만 될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소를 몇 가지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해서 전달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그 수준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산되고 있는 네. 제품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만이 그 나머지 전반에 걸쳐서 매니지먼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실제로 2년 동안 SK 하이스텍? 네. 하이스텍의 대표로 계시면서 실제로 그 뭐 측정하고 적용했던 네. 사례를 보는데 일단 SK 하이스텍이 네. 어떤 회사입니까? 뭐 하는 회사입니까? SK 이게 하이스텍이.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네,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네네. 그 본사는 이천에 있고 이제 청주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천에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이 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청주에 출입하는 인원이 1만 명. 그래서 양쪽에 그 캠퍼스에 출입하는 인원이 3만 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3만 명이 다니면서 일어나는 그 출근할 때 통근버스, 밥 먹을 때 식사 제공, 이 사람들이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데 출입 게이트의 보안 시큐리티 운영, 그리고 단지 내에 그 부속위원이 있습니다. 부속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가 생산이 돼서 패키징을 해서 박싱을 해서 해외 그 24개국에 내보내는 물류 창고. 네, 이런 것들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보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아주 필요한 어떤 그 손과 발을 다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 메인 반도체 생산 외의 것들을 거의 그 유틸리티를 뺀 것들을 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여기 보면 뭐 출퇴근 버스도 네? 480대 운영하시는 거고, 네. 네. 연간 아까 2만 명, 뭐 요거는 이렇게, 2천만. 네, 네. 2천만. 근데 자, 이 중에서 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개선시킨 것들입니까? 분야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 회사에 갔을 때 네. 이런 현황들을 요청을 했는데 네. 구성원들이 현황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경영에 필요한 회계적인 숫자,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물건에 대한 스탁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지 자기들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아웃풋이 없어서 그 현황부터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SK 하이스텍은 말씀 들어보면 업무 구조상 특성상 그것이 엄청난 뭐 하이테크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루틴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그 지금 대표님 요청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개수적인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가 쉽죠, 일반적으로. 네, 네. 뭐 자기 네. 보통 그렇죠. 일상의 본업을 네.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굉장히 그렇겠네요. 그 당시에 굉장히 깐깐한 CEO 왔다. 피곤해졌다 뭐. 이렇게. 네네네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적용하셨는데 네. 사례가 맨 처음에 본 게 이제 그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인 건데 네.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 이천하고 청주에 있으면 그 캠퍼스가 그죠?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항상 이천에만 다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많이 걸립니다. 이게 평균 출근하는데 50분이 넘게 걸리고요. 퇴근한 걸릴 때 퇴근할 때는 한 70분 정도 넘게 퇴근할 때 좀 막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근데 거기서 지금 대표님께서 뭐를 개선하려고 오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하는 6시 차가 한꺼번에 출발하는 그 차량 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네네. 100대가 넘는데 이제 이천 같은 경우. 네. 이제 그 주차장이 하나다 보니까 출구가 하나고요. 그래서 이 버스들이 빠져나가서 앞에 있는 3번 국도에 진입을 해서 나가는데 100대 넘는 차들이 이제 쭉 나가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순서상 출발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차는 보통 맨 앞 차는 6시 출발하는 거고 맨 뒤에 있는 차는 이제 6시 30분이 넘어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출발하는 경우는 그냥 버스에 앉아서 30분 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이제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고 이게 이제 단 1분이라도 세이브를 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전혀 이제 그거를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측정을 한번 해봐라. 도대체 마지막 차가 얼마나 많이 걸려서 나가는지를 측정해보자.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이제 측정을 하니까 뭐 그 담당자들도 한 20년 가까이 담당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자기는 그냥 현장에서 그 통버스 내보내기만 바빴는데 그 마지막 차에 있는 그 고객들까지 그 출발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린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장애 요인인지, 앞에 그 3번 국도로 나가는데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좌회전에서 나가야 되는지 우회전에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그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장애 요인들을 쭉 하나씩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출차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주 걸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엄청난 큰 프로젝트 아니었는데 이것이 대표님이 처음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였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맨 처음에 빅데이터를 경영에 도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구성원들이 빅데이터를 도입을 하면 무엇가 좋아진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죠. 좀 빨리 그것도 퀵인 과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퀵인 과제로 선정을 해서 2주 만에 이제 성과를 보여준 거죠. 이야.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회사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느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어요. 귀가 간지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귀가 막 간지럽거나. 많이 간지럽죠. 네. 되게 피곤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신 게 식수 예측 프로젝트인데 일단 식수란 게 먹는 물은 아니죠? 뜻은 식수 어떤 그 식사의 숫자. 식사의 수요. 넘버 오브 윌. 그러니까 식사의 수요. 식사 수요 예측인 거죠. 식사 수요 예측 프로젝트인데 요게 이제 요 프로젝트 명이 처음에는 알파밀로 하셨다면서요? 알파고를 따라하셔서 알파밀로 하셨더라고요. 알파밀. 근데 이건 어떤 프로젝트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천하고 청주 합해서 연간 저희가 매일 사식을 제공합니다. 사식을 제공하는데 연간에 이제 1000만식 정도를 식사를 제공하는데 1000만식.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식사가 고객들은 과연 맛있게 먹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밥을 먹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반 이상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잔반이 너무 많더라. 잔반이 1년에 나오는 게 1600톤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1000만씩이니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뭔가 이게 잔반도 줄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식사 메뉴 같은 것도 약간 좀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매칭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행동 분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첫 번째가 이제 맛이 없다. 두 번째가 이제 단체 급식에 안 맞는 단체 급식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저온 배식입니다.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 단체 급식의 성격에 맞는 반찬이나 밥이 나오고 있느냐. 그게 좀 불만스럽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 입맛에 안 맞는 메뉴들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점이 나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 보면 개선 이게 프로세스인데요, 이것이. 네. 우리 같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보면 이거 뭐야 통계, 벌써 모델링, 뭐 검증 벌써 이거 어려워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쉽게 이런 것들을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건지 좀 쉽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식수 예측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회사마다 아까 뭐 출퇴근 버스처럼 개선할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분석해가지고요. 네, 그럴 때 어떤 단계를 밟아야 나가야 되는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뭐가 이게 문제다. 과연 맛있게 먹을까? 근데 맛있으면 왜 이렇게 잔반이 많이 나올까? 이 잔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맛있으면 잔반이 줄 것이다라는 게 가정이고요. 이게 이제 가설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변수들을 과연 이제 잔반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맛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적은 비식이 안 된다. 세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가 안 나온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변수를 잡고 고객들에 대해서 실제 측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맛이 없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이제 돈가스가 나오면 타이어 돈가스가 나왔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씹히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돈가스의 재질을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은 배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사들이 식당에서 많이 내는 그 반찬 중에 하나가 부침개입니다. 네. 예, 근데 부침개는 집에서 이렇게 옆에서 부쳤을 때 바로 먹으면 따뜻해서 맛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하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식어가지고 네네. 부침개를 거의 다 버립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잔반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야, 그 영양사의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영양사 편의로 만드는 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객의 관점이 아니고 제공자의 관점에서 이제 서비스를 네네. 제공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를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고객 집단들을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네네. 이렇게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기호식을 좋아하는 사람, 면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 안에서도 이제 연령대별로 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것들을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빅데이터의 기법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해서 집단을 수십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걸 먹었는데 다음에 어떤 메뉴가 제공이 되면 세 가지 메뉴 중에 어떤 걸 먹을 것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식수 예측입니다. 자, 그게 좀 이것이 한 프로젝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이건 꽤 큰 거 같은데, 프로젝트. 요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예, 2년 걸렸고요. 2년. 야. 예, 그래서 인당 평균 342g에서 2년 걸려서 인당 평균 230g으로 줄였습니다. 뭐가요? 어떤 게? 잔반이. 예. 그러면 이게 아까 1,600톤의 잔반이 했는데 네. 그거에 지금 보니까 한 거의 3분의 1. 3분의 1 줄었네요. 이걸 뭐 상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굉장히 음식 쓰레기 확 줄인 거였지 않습니까? 네. 네. 훈장 같은 거 안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년에요. 네. 환경부에서 하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잔반 줄이기. 근데 이제 거기 나가면 근데 경쟁자들이 학교여가지고요. 네. 학생들 경쟁자들이 학교는 이제 선생님이 잔반 퇴직구에서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서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밀렸는데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보다 그러니까 일반 아날로그가 더 센 거네. 감시가 세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이거 아까 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2년간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요. 네. 그 측정을 누구를 어떤 식으로 시켰습니까? 왜 직원들 다 업무가 있는데 측정하는 사람들도 알바로 채용하실 것 같지는 않고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네. 뭔가 직원들이 뭔가 또 엑스트라 업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측정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고 그게 어떤 식으로 좀 했나요, 그거를? 이제 영양사들하고 조리사들이 처음에는 수작업을 했고요. 네. 이제 하이스텍 내부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나중에 그걸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아, 네. 이게 혹시 이거는 이제 잔반 줄였는데 비용이 이걸로 해서 뭔가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있었나요? 이걸 통해 가지고? 줄었죠. 예. 기회비용 측면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의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비용 측면으로는 굉장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네. 그러면 이제 뭐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는 별로 이 프로젝트 안 좋아했겠네요. 자기네 좋아했죠. 좋아했나요? 예. 자기네가 판매가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식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제공되는 메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A 메뉴에 대해서는 120명,
B 메뉴에서 300명, C 메뉴에서는 700명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을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 세계에 네. SK하이닉스 만든 그 반도체 네. 몇억 개 될 거 아닙니까? 개수로 따지면 예, 그죠? 연간 뭐 수십억 개. 네, 수십 개를 이제 수출할 때 네. 물류를 여기서 이제 관장한 거 아닙니까? 창고 네, 창고를 하는 건데 그 창고 물류 관리에도 창고 관리에도 이걸 빅데이터를 적용한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적용한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창고나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서 우리가 보는 거랑 뭐 똑같은 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가 있고 낸드가 있고 뭐 CIS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창고에다가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뭐 D램에 뭐 PC용, 뭐 서버용, 모바일용, 뭐 크기별로 쭉 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낸드 쭉 배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CIS 배정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듯이 그렇죠. 가나다라 순서로 뭐 이렇게 배정하듯이 그렇게 창고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선적이 되는 거는 어떻게 선적이 되냐면 고객별로 뭐 애플에서 일단 뭐 요청이 왔다 그러면 D램 몇 개, 낸드 몇 개, 뭐 CIS 몇 개 이렇게 해서 뭐 복합 제품은 뭐 몇 개 이렇게 오더가 나오면 거기 이제 피킹을 하는 그 저희 구성원들이 D램에 가서 박스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싣고 이제 낸드에 가서 포장 싣고 뭐 CIS 가서 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오다 순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서점에 가서 볼 때 보통 이게 내가 무슨 책을 살려면 뭐 이렇게 군별로 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저 굉장히 동선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창고 쪽 직원이 한 50명이 넘었는데 예, 회사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캐파가 커져서 창고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채용을 하는 인원이 뭐 한 10%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효율업부터 먼저 하자. 채용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다를 다시 분석을 한 거죠.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냐. 그리고 어떤 제품이 입고와 거의 동시에 당일 출고가 되냐. 그리고 이 제품하고 가장 같이 많이 나가는 제품이 어떤 거냐. 그거에서 입고에서 출고의 동선을 놓고요. 그 이 직선 동선에 제일 가까운 데에다가 이 제품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안 나가는 오다들은 창고 저쪽 이제 구석에다 갖다 놓은 거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한 게 이제 창고 효율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책에 보면 이제 빅데이터를 아는 조직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스마트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뭐 다들 이제 그러고 싶죠. 근데 뭐 그게 사실 현실 여건상 그 중소기업에 뭐 대표님은 사실 통계학과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 회사에 통계학과 나온 사람 아무도 없는 조직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채용하기도 그렇고 그런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 듣고 보고 책도 보고 괜찮다. 한데 회사에 이런 통계, 뭐 가상 설정 이런 거 모델링 이거 전혀 문외한이야 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이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현장에 가서 현상을 보고 저게 과연 몇 건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저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수준을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이제 통계학을 전공을 안 해도 사실 뭐 엑셀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이게 요거에 대해서 현상을 보다 보면 현상에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그리고 요게 왜 일어났을까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회사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빅데이터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거 뭐 큰 회사들이 하는 거고, 뭐 볼륨이 있어야 되고, 뭐 패키지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서비스의 본질, 제품의 본질이 있는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보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냐, 안 되고 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 있어서 대표님께서는 책을 보니까 Y를 아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셨거든요. Y라든지 질문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렇게 세 가지 여러 회사의 공통점을 보면 거기에 창업자나 경영자가 이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 네.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게 구성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접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 근본적인 나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도대체 나는 잘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스스로도 질문하고 관리자도 질문하고 경영진도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측정이라는 것도 그 전 단계에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자, 우리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 공감하는데요. 여기도 뭐 질문잘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듣고만 있고. 예? 가만히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이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가 회의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가만히 있거든요. 적는 윤회만 적기만 해. 그냥 뭘 적는지 모르겠지만 적기만 해. 그리고 뭔가 질문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네네. 이렇게 일단 창피하다. 모르는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내가 왜 질문을 하냐.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질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겠느냐. 네. 별 이득이 없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직이 활성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가서 해봤는데 네.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직 구성원들이라는 게 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신입사원이 열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새롭게 해봤는데 이렇게 뭐 해서 새롭게 해서 가져갔는데 잘했어 하고 뭐 이렇게 그 아주 차가운 냉랭한 반응이라든지 네. 거기다 놓고 가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시달리다가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적극적으로 일하고 내가 왜 질문을 가져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내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제 인사 담당으로 수십 년 일했지만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조직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뭐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 대표님 좀 궁금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실제 어떤 그 중소기업의 업무를 다 적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실전적이던데 그러면 지금도 SK 또 하이닉스 자회사의 대표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부의 다른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진단해주고 그것을 좀 뭐 푸는 데 있어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프로젝트를 하셔도 될 만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앞으로 그런 걸 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계획은 있는데요. 네. 지금 맡고 있는 회사가 이제 지금 그렇죠. 창업을 하는 중이어서 이 회사도 좀 이렇게 지금 올해 말까지 셋업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그거는 일단 우선 과제로 처리를 하고. 네. 아니, 제가 오늘 처음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열정도 제가 느껴졌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또 하시게 되면 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직원도 집요하게, 근데 프로젝트는 뭔가 집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서 그런 것도 하시면, 다른 중소기업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전도사처럼, 좀 뭔가 좀 너무 딥하지 않게라도 좀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도 많지만, 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이제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네. 자, 조익수님은 빅데이터 사용에 앞서서 전제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사생활 보호라든지 윤리적 부분에서 관점이 있고 윤리적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 뭐 국가적인 이슈로도 많이 되고 있는 문제여서요. 네. 일단은 데이터를 쓸 때는 개인 정보는 다 지우고 쓰는 게 기본적인 얘기,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거를 사실은 하이스텍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출입 보안을 해서 저기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설문조사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환영하겠고요. 자, 고은성님께서 아까 이제 어떤 질문 잘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한 번씩 회의를 돌아가면서 주관을 시키면 뭐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방법을 해주셨는데, 뭐 대표님 이런 팁 같은 거 하나 없습니까? 뭐
그 책에 제가 썼는데요. 저희가 있을 때 그 조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토모라고 해가지고요. 토모? 토탈 모티베이션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이번 주에 뭐 새롭게 시도해본 게 뭐 있니? 누가요? 누가? 대표님?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7명에서 12명 정도의 이제 소그룹에서 안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뭐 새롭게 해봤어요? 네. 회사에 뭘 기여해봤어요? 다음 주에 뭐 배울 거야? 이 질문들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네. 이게 그거를 시행을 했는데 빠른 조직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정책이 되고요. 조금 안 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이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데. 네. 근데 굉장히 저는 대표님 커리어가 아까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쭉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하시기 전에 인사 쪽을 큰 회사에서 중견기업에서 인사하셨고,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해서 경영에 접목해 보신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분야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인사 쪽 있어서도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그래서 사람들 동기부여해주고 그러는데 네. 맨날 이렇게 그 일반적인 교육이나 티피컬한 갖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요. 네. 이게 뭐 인더스트리 4.0으로 가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 그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계획하는 그렇죠. 거로는 경영을 못한다 이제 앞으로. 네네. 예, 일선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네. 자율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백업하고 환경을 만들어줄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사 쪽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접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양민님께서 그 넷플릭스의 경우는 그 소비자의 컨텐츠 선택 데이터를 분석해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으로 매출을 극대화시킨 케이스인데요. 730만 명의 컨텐츠 구입 목록을 분석하려면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들까요? 이분은 넷플릭스가 아니라 이분이 뭔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인가? 그쵸? 그렇죠. 넷플릭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넷플릭스는 730만 명의 컨텐츠 구입 목록을 분석하려면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들까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 저희가 1000만씩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었는데 그 아침에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엔터 툭 치고 들어가면 네. 그 웬만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PC는 하루 왼종일 작업합니다. 네. 예. 엔터만 치면? 예. 네. 그래서 이제 통계 빅데이터를 하려면 3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해당 영역에 도메인 나리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네. 그다음에 이제 통계 하각을 하고 있는 통계를 좀 해본 사람. 네. 그다음에 3번째가 IT 전문가.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콘텐츠 구입 분석을 하는 저런 분들에서는 IT 전문가가 얼마나 이렇게 DB를 설계를 잘 하느냐, 분산 서버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발전하니까 그런 이제 이런 분석하는 거는 회사 시스템에서 할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그 IT 전문가보다는 그 데이터 분석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 그렇죠?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예. 근데 통계 쪽이 좀 걸리거든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실은 그런 통계 쪽에 그런 쪽에 전문가는 보통 없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예. 회사의 특성이 좀 다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이렇게 협업이라든지 이걸로만 채용하기도 좀 그렇고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아웃소싱이나 뭔가 그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가 하면 좋을까요? 통계를 조금 아는 사람이요. 네. 와서 뭐 이렇게 이 회사에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거를 좀 보고 네. 실질적으로 기업마다 이 모든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뭐 그 회사마다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네네. 한 서너 가지 기법만 배우면 되는데 요즘 이제 R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문장이 뭐 A4로 한 장도 안 됩니다. 하나의 기법을 쓰는데 네네. 거기서 뭐 그 기법을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배워도 충분히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그 좀 생각 있는 사람 머리가 웬만큼 돌아가는 사람이면 뭐 한 2, 3일 정도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대표님 책 무조건 읽어봐야 되고 빅데이터 4.0 이거 말고 대표님이 이 책 하나 추천한다. 추천한 책 하나만 이 책 말고 추천한 책 하나 있다면 여기서 이제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네.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호와 소음. 예, 네이트 실버가 쓴 책인데요. 네. 예, 그 책이 그 전체적으로 윤곽을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 책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렇게. 조금 어려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도록 하죠.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번 조인수님으로 드리죠. 조인수님. 네. 조인수님 저희가
경품 드릴 테니까 그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스태프 이메일 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제가 이제 주니어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은행에 가면 고참은 주판으로 계산하고 엑셀로 확인한다. 신입사원들은 엑셀로 계산하고 주판으로 확인한다. 네. 이런 시대에 이제 제가 이제 주니어 때 겪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빅데이터나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관리자나 경영자들 빅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갖추지 않고 구성원들 후배들을 육성하지 않는 이런 네. 부분. 그래서 이제 주판에서 로터스에서 엑셀에서 지금은 이제 그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배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들이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그 ERP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